가요만 듣고 도대체 동요, 클래식, 국악은 듣지 않은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가요만 듣고 동요, 클래식, 국악은 듣지 않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요를 듣는데 학교 음악 시간에는 동요, 클래식, 국악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생활과 학교 음악 시간이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가요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BTS, 세븐틴, 트와이스 멤버들의 이름과 각 노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초등학교에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보면 아미가 된 날 200일, 소중한 정국이, 내 사랑 지민, 이런 식으로 BTS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학생일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 H.O.T, 잭스키스, 신화, G.O.D, 핑클, S.E.S 등의 노래를 좋아하고 가사를 외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해철 씨와 듀스의 노래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곡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는 가요를 주로 듣는데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동요, 클래식 음악, 국악곡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난생 처음 학교에서 낯선 클래식과 국악곡을 들으니까 당연히 따분하고 졸리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만 듣고 동요, 클래식, 국악곡 등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들을 자주 그 음악들에 노출시켜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아침 활동 시간에 동요를 크게 틀어놓으면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그 노래를 잘 듣고 따라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5글자 예쁜 말,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말, 꿈꾸지 않으면 네잎클로버 등등.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동요를 자주 듣고 노래 가사도 익히면서 따라 부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동요의 가사를 강제로 외우도록 하고 따라 부르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주면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워낙 노랫말이나 멜로디가 좋은 동요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그런 가사들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르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었던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자꾸 노출시켜주면 아이들이 나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던 노래인데 이 노래 뭐지? 내가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그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2019년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활동 시간에 음악 감상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동요를 틀어준다거나 또는 클래식이나 국악곡들을 틀어줬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왈츠인데 그 노래를 제가 클래식 감상 시간마다 최소한 2~3번씩은 틀어줬었습니다.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노래의 제목은 정확하게 몰라도 나중에는 흥얼흥얼 하면서 또 이 노래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농담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왈츠를 나중에 듣게 되면 선생님을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곡의 제목과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초등학교 때 들어봤던 익숙한 곡이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외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의 그런 클래식 곡들을 들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클래식 곡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음악 감상곡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입니다. 국악곡은 최소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2~3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민요 하면 아리랑, 천안삼거리, 도라지 타령, 경복궁 타령,
남도민요,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육자배기. 서도민요, 금다래꿍, 쌀음, 수심가, 몽금포타령. 동부민요, 정선아리랑, 미량아리랑, 퀴즈나 칭칭난의 신고산타령. 제주민요, 오돌독이, 서우제소리, 너영나영. 이런 아름다운 우리나라 각 지역별 국악곡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강제로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소 부모님들이 차에서 이동할 때 또는 집에서 여유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런 노래들을 틀어놓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음악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빠, 지금 듣는 노래 이상해. 이 노래는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인지, 이 노래는 어떤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 이 노래의 제목은 이렇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조금 더 새롭게 더 많은 것이 들릴 겁니다. 제가 맡았던 4학년 아이들이 작년 12월 음악 시간에 군밤 타령을 배웠었는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국악곡은 가사를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변형해서 바꿔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 붙임새라고도 하는데 기본 장단의 흐름에 맞으면 누구든지 가사를 추가하거나 살짝씩 바꿔서 계속 이어가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연말 송년 프로그램에는 항상 백남봉, 남보원 씨가 나와서 퀴즈나 칭칭나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들이 가사를 계속 추가해서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퀴즈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총총, 이게 원래 가사예요. 그러면 그 뒷부분을 아이들이 추가해서 계속 이어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퀴즈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총총, 퀴즈나 칭칭나네 경자년엔 대박나세, 퀴즈나 칭칭나네 새해에는 건강하자, 퀴즈나 칭칭나네 해피 이쌤 너무 멋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국악곡을 가사를 바꿔가면서 불러보고 흥에 겨우면 자연스럽게 몸동작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국악곡 공연 등에 함께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유홍준 교수가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이든 국악이든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동요, 클래식 음악, 국악곡들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송가인 노래를 듣고 성시경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이들에게는 정작 너 왜 동요 안 들어? 너 왜 클래식곡 모르니?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러자면 부모님들도 자꾸 클래식이나 국악곡을 들어보셔야 되고 최소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그 답을 모른다면 아이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15초 요약! 우리 아이가 매일 가요만 들어서 걱정이신가요? 일단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에게 동요, 클래식, 국악곡을 자꾸 노출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동요, 클래식, 국악곡을 좋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